안녕하십니까. 우선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릴게요. 저는 현재 가해치과에서 교정과 원장으로 일하고 있고, 치과 교정과 전문의인 손희욱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방송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이제 너무 이제 그 시중에서 광고가 되고 있는 투명 교정에 대해서 어떤 투명 교정이 쓰일 수 있는 케이스가 있고 써서 안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구분 없이 심지어는 치료에 임하는 치과에서마저도 써서는 안 되는 케이스에 투명 교정을 쓰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결과물들이 많이 나와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방송을 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 많은 교정 환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죠. 치아라는 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고 좀 더 효율적이고 빨리 움직일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특히 이제 제자리에서 배열만 하는 비발치 교정에 비해서 치아를 뽑고 앞니를 뒤로 넣는 돌출입 교정은 많은 거리를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그만큼 더 걸리게 되죠. 그래서 좀 더 치아를 쉽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이만기 씨하고 강호동 씨의 실험 경기 사진인데요. 이제 실험을 잘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번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만기 씨나 강호동 씨한테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이 세냐라고 물었을 때 단순히 힘이 센 게 아니다. 나는 상대의 무게중심을 잘 이용하는 그런 머리와 기술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바로 실험을 잘하고 싶으면 상대의 무게중심을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보는 사진이 이제 앞니를 뒤로 넣을 때 앞니의 각도가 크지 않을 때 치아 머리와 치아 뿌리를 어떻게 하면 평행하게 이동시킬 것인가를 보여주는 이제 비수술 돌출입 교정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니 각도가 많이 뻗어 있을 때는 앞니 머리가 쓰러지는 경사이동을 해도 되지만 앞니 각도가 크지 않을 때는 경사이동을 하면 이른바 옥니가 되죠. 그래서 앞니 뿌리와 머리를 평행하게 각도의 변화 없이 당겨야 됩니다. 이때 바로 치아의 무게중심, 바로 이 회전중심을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치아를 당기는 힘의 높이가 치아의 무게중심과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회전중심 높이에서 당겨야 옥니가 되지 않는다는 사진이에요. 자, 지금 보는 사진이 이제 저희 치과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레밤 테크닉입니다. 특히 비수술 돌출입 교정, 앞니의 머리와 뿌리를 평행이동시킬 때 가장 많이 쓰는 테크닉입니다. 지금 보면 앞니에 고무줄 거는 고리가 상당히 밑으로 많이 내려와 있죠. 바로 치아의 무게중심, 회전중심 높이에서 당기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만든 겁니다. 이런 브라켓 교정에서는 치아의 회전중심, 즉 무게중심을 이용해서 당길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달 수가 있습니다. 브라켓 교정에서는 치아의 회전중심, 즉 무게중심을 이용해서 치아를 평행이동시킬 수 있는 도구들이 있지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투명 교정 장치에 치아의 회전중심을 이용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다는 것이 팩트예요. 치아 교정의 원리도 실험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바로 치아 머리에만 힘을 가하는 교정 치료로는 절대로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뼈 속에 박혀있는 뿌리에 존재하는 치아 전체의 무게중심을 이용하는 교정만이 좋은 치료 결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명 교정 장치보다는 전통적인 브라켓 교정만이 좋은 치료의 결과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보는 사진, 제가 조금 보면 투명 교정 장치가 치아를 바라보는 관점과 전통적인 브라켓 교정이 치아를 바라보는 관점을 좀 비유하기 위해서 제가 빙산 사진을 예로 들어봤습니다. 보면 투명 교정 장치는 치아를 바다 위에 떠 있는 빙산으로만 바라봅니다. 팩트는 빙산의 일부만 바라본 거죠.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더 큰 엄청난 부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투명 교정 장치가 치아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좀 더 어려운 교정학적 용어로는 쉐이프 드리븐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교정 트렌드에서는 쉐이프 드리븐으로 치아를 움직이는 것을 많이 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믿지 마세요. 이 빙산처럼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숨어져 있는 빙산이 더 많습니다. 치아도 똑같아요. 잇몸 위에 보이는 치아만이 치아가 아니라 바로 잇몸 밑에 있는 뿌리도 있다는 겁니다. 전통 브라켓 교정의 관점은 잇몸 밑에 있는 치아 뿌리까지 보고 교정을 하자는 겁니다. 치아의 무게중심을 고려하자는 거죠. 바로 이것을 좀 어려운 말, 교정학적 용어로 force driven approach라고 합니다. 현대 교정학은 바로 이런 force driven approach를 많이 중시합니다. 또 이렇게 할 때 치아는 훨씬 쉽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좋은 교정 치료의 결과물을 가져다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투명 교정을 쓰면 안 되는 부종교합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 덧니 중에서 제일 많이 생기는 게 송곳니죠. 송곳니가 덧니된 케이스는 투명 교정 하시면 안 돼요. 덧니 케이스, 송곳니 덧니도 치아의 뿌리 이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앞에서 설명드린 것을 이해하셨다면 투명 교정을 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과계교합입니다. 과계교합은 제가 지금 여기 치아 모델을 들고 있지만 위에 앞니랑 아래 앞니가 너무 깊게 물리는 그런 부종교합을 얘기합니다. 과계교합도 투명 교정 쓰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어금니를 후방으로 움직여야 되는 경우입니다. 최근에 사랑니를 뽑고 미니 스크류를 심어서 어금니를 후방으로 당겨가지고 앞니를 배열하거나 또는 앞니를 뒤로 넣는 부종교합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데 역시 어금니의 후방 이동도 투명 교정을 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소구치, 발치 공간 정도의 크기는 투명 교정으로 폐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소구치, 발치 공간의 폐쇄는 우리가 덧니가 있어서 작은 어금니를 뽑거나 돌출입 교정을 할 때 작은 어금니를 뽑는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덧니 교정이나 돌출입 교정처럼 작은 어금니의 발치를 필요로 하는 교정도 투명 교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삐뚤한 치아를 할지라도 치아가 훼손된 치아가 있는 경우에는 역시 투명 교정을 써서는 안 됩니다. 네, 요즘 제가 이런 공적인 방송에서 그 치과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강남에 있는 몇몇 치과들이 이제 환자를 보다가 책임지지 않고 문을 닫고 병원을 폐쇄하고 이렇게 해서 피해본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분들의 재교정 치료를 직접 맡아서 많이 치료해보면서 느낀 거는 너무나도 잘못된 교정 상식들을 환자들은 속고 치료를 받고 있고 또한 교정적인 전문 지식이 없는 치과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그런 장치들을 환자들한테 입안에 끼우고 교정이 된다고 속이고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면서 이런 방송을 통해서 이제 교정의 진실 그리고 무엇이 어떤 것이 교정 치료에서 거짓인지를 좀 더 여러분들하고 정직하게 소통을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